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의 장엘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환율 동향과 전망 그리고 또 주요 이슈들을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시간, 우선 나우 환경 채널 구독 꾹 누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누르셨다면 바로 두 분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 두 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대표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동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 대표님, 달러와 관련한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죠. 달러 네. 인덱스라고 하는데 1973년 그 연준이 주요국 6개 통화, 유로화, 그 당시에는 유로화가 아니었죠. 유로화부터 그다음에 파운드, 옌 등등을 6개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난 2주간 움직임을 보면은 우선 그동안 쭉 빠져왔었죠. 지난주 후반에 아주 중요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았죠. 그것 때문에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7.68 정도에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보다는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또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 다시 이제 보여줬는데 한의원님 환율 네. 관점에서 좀 짚어봐 주시죠. 대외 이렇게 국제금융시장,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변화라면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사실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7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22일 거래 기준으로 이렇게 매도하다가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돌았는데요. 이것이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 특히 원달러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충분한 근거는 있다. 왜냐하면 아람코의 상장 주식 관련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업종을 이렇게 처분해서 상장 대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원달러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되면 사실상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 97, 98 레벨대 움직이는 상태에서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는 이렇게 원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폭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에 이렇게 외국 자본이 그만큼 자금을 부여했을 때는 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단은 종결되고 순매수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가치가 소폭 상승하는 것과 달리 원달러의 1,190원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사실은 국내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의심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 대목에 불안 요인이 있고 또 지난 주말에 북한에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불거진 문제 네. 이런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종전에 비해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입장을 감안해 볼 때는 향해 원달러 환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또 지켜봐 주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또 달러와 관련한 이슈들도 많이 있었지만 굉장히 또 이색적인 전망이 나왔다 그래요. 그렇죠. 네. 매년 이맘때 되면은 덴마크의 삭소뱅크라고 있습니다. 네. 삭소뱅크에서 그 다음 해에 대한 황당한 전망 10가지를 발표합니다. 황당한 전망이요. 그렇죠. 네, 어떤 전망일까요? 믿기 어려운 전망들이라고 해서 황당한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부는 맞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미 대선이죠. 그렇죠. 삭소뱅크에서는 트럼프가 낙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네. 투자은행에서 아시안 인출권이라고 해서 기축통화로 도입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트럼프의 재선 실패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아시아 인출권 ADR이라고 하죠. 네. 그걸 도입하게 될 경우는 달러는 20% 이상 급락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굉장히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황당한 예상이 아마 outrageous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황당하지만 진위도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히 허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황당하지만은 않다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리고요. 오히려 일부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부에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 투자자들이라든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인데요.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다는 이런 그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전망에서 보면 네. 내년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큰 눈에 띄는 그 전망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보통 총수요가 부진해서 경기가 침체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정부 지출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총수요라 하는데요. 이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한다 하는 것과 달리 내년도에는 미중 간마찰이 지속되고 또 한 가지는 원유 시장에서 지난 주말에 네. 오펙과들이 당초에는 이제 110만 배에서 160만 배를 허 대표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이것이 10만 배를 더 늘어서 170만 배를 했거든요. 네. 결국 이것이 미국과 오펙 플러스 현국 간의 또 다른 원유 전쟁이 지속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이 세계 가치 사슬을 붕괴해서 경우에 따라서 공급 부족에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으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네. 사실 그 경제 전망했는데요. 역시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떨어질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삭서베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AI 인공지능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이렇게 재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급해지겠죠. 그럼요. 트럼프 입장에서 급해지면 경기라든가 증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는 인하 압력이 더 되고 그러겠죠.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지도록 굉장히 압력이 강해지지 않겠나 네. 이렇게 봐서 일반적인 달러 강세와 다른 움직임도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네. 이 대목에서 관심이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매주 월요일 날 또 굉장히 또 기업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달러 환율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알림 기능 또 이용하시면 계속해서 또 알림 저희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외환 관련한 빅 이슈들 굉장히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번 주에 그 주요 경제지표 일자별 발표 일정을 들어가기 전에 주요한 부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결정을 발표합니다. 네. 그중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15일 관세죠. 미중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60억 달러 상당하는 제품에 과연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영국의 총선이 있습니다. 그 브렉시트를 앞두고 보수당이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요. 우선 일자별로 들어가면은 우선 그 영국의 GDP 발표가 있죠. 근데 네. 뭐 크게 저희 외환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달러와 파운드와 달러 또 유로와 달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덱스에 또 편입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수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수요일은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주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되죠. 물가 상승에 대한 지수가 됩니다. 지난주에 그 고용 지표가 좋았습니다만은 역시 이 부분이 그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영국의 총선입니다. 네. 이 행방에 따라서 브렉시트의 행방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러시아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만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6.5%의 금리에서 6.25 하향 조정한다는 거죠. 결국 러시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 하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매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이 또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또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간으로 그 10일부터 있는 그 페드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으로 한 목요일 날 아침에 그 발표를 거로 보이는데요. 네. 대체로 기준금리는 뭐 현 수준에 동결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양적완화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5% 상당히 좋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초에는 좀 양적완화 정책 재개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아직 재개하지는 않았습니다는 네. 그대로 좀 이렇게 재개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그 페드 회의에서는 달러 가치라든가 원달러 환율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그래서 대체로 그 중립적으로 페어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페드 회의 이상으로 관심이 되는 것이 유럽 중앙은행 회의인데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관심이 되냐면 사실 드라기 총재가 10월 말에 종료된 이후에 지금 크리스티나 라가르도 여정이지 IMF 그렇죠. 네. 처음 주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드라기 총재의 이렇게 입장대로 서로가 호흡을 잘 맞춰졌기 때문에 한 사람은 ECB 총재로서 한 사람은 IMF 총재로서 잘 맞았기 때문에 크리스티나 라가르드 총재도 독일과의 갈등을 제어하고는 대체로 보면 드라기 총재의 그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 유럽의 그 경제를 생각한다면 좀 더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유로 가치 약세에 달러 인덱스상의 유로화 비중이 58% 차지한다면 달러 강세로 나타나겠습니다는. 네. 지금 허 대표 말씀대로 이렇게 보리스 원문의 운명이라든가 브렉스 운명을 결정하는 사실 그 영국의 그 조기 총선에서 지금은 보수당인 집권당의 과반 의석수를 좀 확보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파운드라든가 유로 가치가 강세가 좀 예상되는 국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체적인 일정으로 본다면 달러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많지만 그것이 서로가 이렇게 엇갈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15일에 예정돼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과 문제, 이 문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달러가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 또 차트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일단 데일리 차트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달러가 지난주 중반에 반등을 했죠. 네. 반등해서 지난주 말에 후반에 발표되었던 고용 지표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달러의 그 일간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2018년 6월 이래 그 하향 추세선을 아직 터치를 못하고 반등을 하는 걸 봐서는 달러는 여전히 단기간은 강세 기조를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nvesting.com의 차트를 또 계속해서 또 보시면 이제 매수로 갈지 매도로 갈지 그렇죠. 이런 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의원님 이제 차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매수세가 아직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또 좀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 보면 해외 시각과 한국 시각과는 서로 달리 가는 디커플링 네. 이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도 지금 4분기에는 대부분 다 세계 증시가 비교적 좋은 움직임인데요. 네. 한국 증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증시 자체가 외국의 그 좋은 흐름과 쫓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걸 디커플링인데요. 외환시장도 아까 그 허 대표께서 추세적으로면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사실 그 국내 이렇게 외환시장 보면 그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역시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한국이 좀 좋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아람코 이렇게 상장 재금 마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간판 기업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는 외환시장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1250원 이상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연도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역시 외화의 캐시플로우가 지금 스타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선, 2선 자금까지 합쳐서 우리 외환보유가 5,400억 달러에 이제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상수지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건 불황의 흑자라는데요. 근데 불황의 흑자가 질적인 측면이 나쁜 건 있습니다는 어쨌거나 외화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외적인 지표를 본다면 이렇게 포지션을 롱 포지션, 달러 롱 포지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디커플링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달러를 일방적으로 매수하면 생각보다 돈을 못 버시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국제시장의 여러 지표와 한국과의 이렇게 디커플링 문제 이런 문제를 달러 포지션을 지실 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사실 그 외화 환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들이 있는데요. 이 환리스크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비용을 들여서 너무 빨리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외환에 연말 연시를 앞두고 외화를 그 운영하는 사람이라 본다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환리스크를 강구하지 않고 그냥 노출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노출시키는 게 변동성이 있으면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근데 이것을 해칭 시켜놓으면 해지 비용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키코가 사태 같은 이런 문제라든가 네. 예상치 못한 이런 이렇게 위험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내외 간 디커플링 그 다음에 각종 지표 간에 서로가 왔다 갔다 그리고 각종 이슈도 서로가 이렇게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강세 약세 요인 그리고 미중 간 이렇게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실리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과를 예상하기는 누구도 못하는 거거든요. 모르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사실 그 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해징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노출시키는 것도 이 비용 편익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적인 이슈에 귀 기울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환해지 등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